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회자되곤 하는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몇 해 전 한국의 외딴 시골 마을 린청운이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작은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 축제는 마을의 수확을 자축하는 의미로 열리는 청운 수확제로 마을 주민들과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그 축제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마을에 소박한 한 옹기종기 모여 있는 5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채의 집에는 서로 가까운 이웃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매년 수확제가 한창일 때 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고즈넉한 마을 길가에 큰 화목한 식탁을 차려놓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확제가 끝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5채의 집 중 한 집에서 알 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들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하고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내부는 온통 처참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집주인 가족은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끝내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두 번째 집에서도 같은 밤중에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날 아침에는 두 번째 가족 역시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세 가족들은 점차 두려움에 떨며 이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집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점점 저주받은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던 이웃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지만 5채 집이 사라진 후 남은 사람들은 도저히 계속 거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몇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은 이제 폐허가 되었고 당시의 기이한 사건은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원혼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마을에서 점해온 불가사의한 유적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마을에 대한 괴담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호기심에 그 마을에 다시 들르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산골에 위치한 그 마을은 특별한 명소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악명 높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누구나 알고 있는 암묵적인 금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산의 저택을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그 저택은 시골의 푸른 산등성이 위에 우뚝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택은 거대한 철문과 녹슨,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봄이 되면 울창한 덩굴식물이 뒤덮었다. 철문 너머 안쪽으로는 오래된 나무들과 무성한 수풀이 자라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허물어져가는 큰 집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수십 년 전 그곳에 살았던 한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었다. 어떤 자료도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족이 그 저택에 이주한 후 하나같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첫째 딸은 갑자기 말을 잃었고 둘째 아들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행방불명되면서 저택은 비어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서운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성해졌다. 사람들이 밤이 되면 저택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거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들어봤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몇몇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은 결코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과제로 인한 프로젝트를 위해 저택을 탐방하고자 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을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접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마을 어르신들은 그들의 결정을 말렸으나 젊고 혈기왕성한 학생들은 금기를 우습게 넘겼다. 주말이 되자 4명의 학생은 현장을 향해 떠났다. 그들이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주위는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적막감이 감돌고 철거문은 마치 짐승의 입처럼 그들을 집어삼킬 듯 헐려 있었다. 마침내 저택 안에 들어선 그들은 쓰러질 듯 아슬아슬한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을 오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게 들렸고 먼지로 뒤덮인 오래된 복도는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걸려고 하듯 싱잉거렸다. 학생들은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꺼내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된 탐험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 방을 조사하며 여러 가지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일기장 그리고 낡은 사진, 얼룩이 남아있는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은 희미했고 그들이 전설 속의 그 가족임을 확신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찬바람이 일면서 문틈에서 무언가 지나간 듯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기묘한 소리가 저택 안을 가득 채워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곧바로 저택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입구 쪽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미로처럼 얽혀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말았다. 다시 입구를 찾기 위해 당황스레 저택 안을 헤매던 그때 저택의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희미한 형체가 문턱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영화에서 본 귀신처럼 창백한 피부와 깊게 푹 꺼진 눈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은 아이들을 숫자 하나하나로 셀 때마다 그들에게 가까워졌고 그들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 순간 학생 중 한 명이 급히 준비해온 손전등을 비추자 무엇인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형체는 사라졌다. 그들은 그 틈을 타 필사적으로 저택을 빠져나와 철문을 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이내 발걸음은 다시 휘청거렸다. 간신히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며칠 후 그들 중 한 명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들의 탈출 과정에서 찍힌 영상의 화면 한 구석에서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창백한 얼굴 하나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고 한다. 이후로 그 누구도 마을에 남아있는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고 그 무렵 저택을 지나던 길에 지어진 새로운 길이 개통되면서 사람들은 저택을 자연스럽게 잊어갔지만 그날 그 학생들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전설처럼 남아 떠돌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은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이 도서관에서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저 조용한 독서가들의 안식처였을 뿐이었다. 이야기는 어느 가을날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생 지영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중 시작되었다. 깊숙한 서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출입이 금지된 고서 코너에서 마주한 머리가 새하얀 노파. 지영은 그 후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다시 고서 코너를 찾지만 그곳에서 노파의 영혼에 대한 전설과 불길한 기운을 접하게 된다. 결국 고서 코너는 폐쇄되고 정화 의식을 치르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영과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고서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산속 깊이 위치해 있었고 대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며 추억을 쌓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시골 생활을 만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 밤, 평온한 시골의 밤하늘을 보며 잠자리에 든 민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슬쩍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마당에는 어떤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것은 한 여자의 형체였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민수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얼마간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자신이 꿈꾸미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의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가 마당에 나타난 여자가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수십 년 전 이 마을의 깊은 산속에서 실종된 한 여자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마을을 떠돌며 자신을 찾아줄 사람을 기다린다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그 꿈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되면 절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소리내어 기도문을 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조심스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역시 민수는 이상한 느낌에 의해 잠을 깼습니다. 방금 전에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민수는 커튼 사이로 미세하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틈을 통해 다시 한번 바깥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가 다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여자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이날 밤 할머니가 말해준 대로기도문을 소리내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힘을 얻어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 여자의 형체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보며 두려움이 가셨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그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민수는 할머니 댁을 떠나기 전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꽃을 심었습니다. 그 여자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어른이 되었으며 때때로 그 시골 마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늘 마당에 꽃이 피어있는 것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마을은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 하는 의문을 안고 말입니다.